나는 반드시 30살에 포르쉐를 타야겠다라고 하면 대기업에선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항하.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유튜브에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보통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학우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아실 텐데 우리 창업 전문가 원사필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영학과 원상필입니다. 지금 학교에 온 지는 이제 7년 됐고요. 그전에는 증권사하고 VC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투자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창업과 그다음 스타트업 관련된 교과목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바쁘신 걸로 아시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커리어가 궁금한데요. 혹시 항공대학교 교수님이 되시기 전까지 혹시 어떠한 터닝 포인트들과 어떠한 그런 기억에 남는 일화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네, 항공대는 제 모교죠. 저는 항공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조종사가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제 생활기록부에 제 장래 희망은 조종사였죠. 네, 그렇게 항공대를 왔고요. 그리고 4학년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비행교육원에 합격을 해서 애리조나에서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비행을 정말 못했어요. 제가 아주 심각한 길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바닥에 지형 지물을 살피면서 공항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를테면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제가 내려보니까 김해공항에 가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비행 중간에 저는 페일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기억이었는데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축복이었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다시는 인생에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좀 강해져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게 증권사였고요. 그래서 증권사에 입사해서 10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기업 분석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혹시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어떠한 직업인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팔아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회사가 좋은지, 또 얼마까지 이 회사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반대로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가이드해주는 일종의 뭐 비평가 내지는 분석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약간 그런 직업을 통해서 약간 기업을 보는 눈을 좀 기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2개, 3개 정도 기업들을 미팅하게 되고, 한 달에 적어도 한 10개 정도의 보고서는 작성하게 되니까요. 제가 1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꽤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고 분석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 이외에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요즘 뜨고 있는 직업군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부는 가장 확실한 도구죠.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의는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기업가가 되는 길은 결국 창업을 하는 길이죠. 나의 회사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창업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교수님 매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수업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게 그 교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다른 교수님들이 되게 저를 싫어하시죠. 네, 저는 학교 공부 같은 거 별로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발 취업에 그렇게 목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특히 전공 공부 같은 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해서 아마 다른 교수님들은 저를 많이 미워하실 거예요.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교수님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들려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4차원이신가요, 혹시? 약간 그런 소리 좀 듣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다 파일럿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과를 입학을 해서 파일럿으로 가려다가 제가 이제 그런 항공 업계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창업 분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누가 지시를 내린 것보다 제가 창조를 하고 이끌어내는 거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점점 창업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열심히 하면 교수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처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오, 그러면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약간 해주고 싶은 딱 그 한마디의 조언?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가치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가늘고 길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세상에는 특전사도 필요하고 방위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전사는 특전사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뭐 민방위 아저씨는 또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특전사가 그런 어떤 방위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방위가 그런 특전사의 멋진 제복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을 잘 살펴서 내가 이를테면 특전사에 맞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방위가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친구는 어떤가요? 방인가요? 특전사인가요? 특전사입니다. 특전사인가요? 네. 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목숨을 내놓고 무수히 많은 훈련을 받을 그 각오도 하셔야죠. 때론 각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고 좀 즐거울 것 같아요. 힘드는 내내. 네, 그러면 네, 이제 특전사의 길을 가시는 거고요. 네, 많은 훈련들이 남아있지만 그 끝은 굉장히 창대하겠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뭐 당연히 네, 무조건 못 먹어도 고죠. 네,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극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럼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드라마 트렌드 핫한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드라마요.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뭐였죠? 이제 집에 가면 꼬마들이 TV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늘 이렇게 훔쳐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요즘 뭐가 가장 핫한가요? 캐치 티니핑? 그건 몰라요. 그래요? 찾아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주제가 회귀인데요. 회귀요? 네, 과거로 돌아가는. 네. 만약 교수님께서 고등학생으로 온전히 돌아가신다면 그대로의 삶을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 뭐 취업이었다면 창업, 창업이었다면 취업, 어떠한 것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미난 질문이네요. 우리가 이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 극적이고 또 인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한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혹시 그 구체적인 공부가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에서 끝판을 한번 내보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가야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항공대가 제가 가고 싶은 가장 좋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전 딱 그만큼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서울대 법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항공대 경영학과를 입학했으면 제 자신한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 네. 하지만 뭐 항공대가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니까요. 네, 저는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항공대학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다 해도 창업을 바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쪽으로 하실 건가요? 네. 근데 어차피 취업과 창업이 구분돼 있지 않고요. 두 개는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창업인데요. 지금 구글의 리서치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제가 한 대충 95세에서 한 100살 정도까지 살 거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이제 친구분은 100살을 넘게 사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직업의 정년이라고 하는 게 길어야 60세이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아서 정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4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나이에는 누구도 나를 고용해주지 않을 거니까 결국 창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취업하게 되면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월급 받으면 평생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창업을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밍웨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온 질문인데요. 혹시 인생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저는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돈의 가치로 측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이 있으면 굉장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자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더불어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자본을 갖는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사회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상을 가장 빨리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자본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약간 교수님께서는 세상을 선한 영향력의 굴레에 넣어두고 싶은 것 같은데. 저 혼자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저의 자식들도 살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세상인데 이왕이면 좀 지금보다 좀 더 삭막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하면 다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강의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입문용 책으로 추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 책을 제외하고 한 권 더 추천을 해주신다면 이제 어떠한 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수님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든 책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내용들의 사실 많은 부분들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받아온 것들이죠. 그래서 저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이었고 만약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고 나서 내가 진짜 부자의 길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시골의사라고 하는 필명을 쓰고 계시는 박경철 씨의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관련 서적만 말씀하셨는데 클래식 도서나 아니면 뭐 심리학 도서나 막 그런 다양한 분야의 서적에서 혹시 한 가지만 또 꼽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문열 선생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과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네, 제가 좀 힘들 때마다 찾아서 읽는 책이죠. 네, 그 두 가지 책을 읽게 되면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쓰러지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좀 저에게 무기를 선사해주는 책이라서 이문열 선생을 정치적인 시각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쓴 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 그 전국 서점이 다 품절이 되는 게 아닌가. 알라딘 중고 서점 좀 뒤져야겠는데요. 아,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네, 개인적으로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제 소중한 지인분들께 꼭 그 서적을 추천해줘야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 교도소의 담벼락을 타야 한다라는 조언을 자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혁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질서와 제도는 혁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제도는 선을 긋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혁신은 그 선을 부수고 나가는 행위죠. 근데 모든 부가가치는 그 선을 부술 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여 보면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월급쟁이 삶이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죠. 창업을 한다는 건 그 선을 부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혁신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을 우리가 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일 때가 종종 있죠. 이를테면 타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그게 공식적으로 합법이다라고 결정이 났지만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타다는 불법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다를 했던 스타트업 대표와 무수히 많은 직원들은 범법 행위자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네, 특히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규제와 제도에 둘러싸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감히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무서워하지 말고 깨고 나가길 말씀드리죠.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혹시 범법의 그런 정도가 이 이상은 안 된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순간 제 나름대로 또 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어떤 공동체의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해보고 싶은 건 한번 다 해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네, 카지노 같은 데 꼭 가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도박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내주신 등록금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그걸 다 날려보는 그런 경험들 너무나 소중하죠. 저는 그런 것들은 학창시절에 꼭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게 저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1순위로 두고
네,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런 모토인데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인 받아주실래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을 위해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한 표현을 써서 좀 거칠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결혼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미친 짓들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족이 생기게 되면 이제 책임져야 되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이런 거친 행동들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그러면 그 불행이 가족들한테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장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남자의 인생에서 다 걸고 베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왜 너네 이 귀중한 시간을 너네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공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내고 있냐. 그러지 말고 너네 진짜 돈 되고 너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찾아가지고 학교를 빨리 버리고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그 기간에는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다 또는 실패했다 또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삶과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기성 제도권으로 돌아와서 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다 해봤으니까 후회가 없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우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동시에 좀 가져가면서 좀 생기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그것도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저는 30살에 반드시 포르쉐를 타야 된다였습니다. 반대로 포르쉐 타면 좋지만 나는 그냥 소나타나 벤츠, 뭐 그랜저 정도만 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치관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난 30살에 반드시 포르쉐를 타겠다. 하지만 내가 다 걸고 베팅했는데 실패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또는 걸어 다니겠다. 그때는 난 되게 행복할 거다. 하지만 만약에 내 인생이 소나타 정도로 끝난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인 거죠. 네. 반대로 저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포르쉐가 소나타보단 좋겠지만 같은 자동차고 포르쉐 타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난 그냥 안전하게 소나타 탈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고상하게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정말 그냥 소나타 정도에 만족해요라고 하면 네, 대기업 가서 살면 되죠. 하지만 나는 반드시 30살에 포르쉐를 타야겠다라고 하면 대기업에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문제고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략 80%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불행할까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지금 책임이 없고 온전히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대학생 때 네, 그런 미친 짓들을 다 해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사시길 권해드리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이제 친구들과도 이제 단절되고 오로지 그런 자신의 본업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근원적인 이제 외로움이 있을 거잖아요. 해소가 되지 않는. 네. 혹시 그러한 분들도 계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까맣게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100% 집중하는 걸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몰입하게 되면 그것만큼 극한 쾌락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온전히 몰입해서 그걸 즐기게 되면 그건 그 어떤 마약이나 또는 어떤 흥분제로서도 얻을 수 없는 극도의 쾌락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자기 인생이 살아봤더니 가장 즐거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몰입을 했고 그 극도의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그 쾌락을 짧게나마 즐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건 겪어보지 않고선 설명하기 힘든 아주 극한의 즐거움입니다. 혹시 어떤 분야에 몰입하셨는지? 저도 이제 제가 돈을 벌기까지 그 돈 버는 과정에 집중해서 돈을 벌었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느꼈던 그 희열이죠. 네. 저는 약간 학생이니까 아직 돈 버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못 느꼈는데 운동을 하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체로 다 거의 스포츠 선수에 가까운
그런 스포츠맨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업했을 때 느꼈던 그런 극도의 쾌락을 운동을 통해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면 마크 주크버그도 주짓수를 해서 금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대체로 좀 비슷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양한 진로를 고민 중인 입시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항공대는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교수님 덕분에. 아니요. 전혀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항공대는 아시다시피 작은 학교입니다. 네. 저희 한 학년에 한 800명 정도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종합대학의 한 개 단과대 정도도 안 되는 규모이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대체로 서로 다 알고 지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다 알고 있고 학생들도 대체로 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을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학원같이 운영되지 않고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하에서 4년간의 배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내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항공대에 오시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죠. 이렇게 들으니까 또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인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원상필 교수님 말고도 혹시 이런 창업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교수님들이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자극적이고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이제 신체의 일부를 판다던가 사채 업자까지 끌어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창업 관련해서는 이건 패션이 아니고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창업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책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이 생기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창업 말고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됐던 또는 국힘이 됐던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그 어떤 정권이 나라를 잡더라도 창업에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바람이 지금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나라나 지자체나 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걸고 베팅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역시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팅하는 걸 두려워하죠. 특히 내가 이 베팅에서 잘못되면 내가 가진 대부분의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다 그 베팅에서 패를 미처 열어보지 않고 덮기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지? 내가 태어나서 고작 이만큼 살다가 가야 되나? 라고 생각된다면 본인에게 왔던 그 극한의 베팅 기회에서 스스로 패를 덮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그 패를 내가 열었을 때 네, 골드 플래시가 아닐 수 있죠. 네, 원페어라서 내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나 또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뭐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이잖아요. 이건 사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잃어도 전혀 잃을 게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이 생기시고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해서 모아둔 돈이 있고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이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베팅할 수 없죠. 네, 그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베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죠? 저는 경영학과 3학년 최지영 학생이라고 지영이 합니다. 학생. 네, 지영 학생도 네,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학교로 내지 말고 부모님한테서 받으세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하세요. 여행 가셔도 좋고 뭐 주식을 해도 좋고 네, 아니면 한 학기 정도 그냥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죠.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런 목적으로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타내는 건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화이트 거짓말이니까요. 부모님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셔서 그걸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그걸 권해드립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과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다른 대학교 학우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주로 고등학생 분들 되시나요? 맞습니다. 아주 짜증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먹 같은 순간이죠. 네. 근데 지나고 나면, 노력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지금 잠깐 달리시고 또 저희 항공대 오셔가지고 즐거운 경험들 하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때를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와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항바 하면서 인사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 둘, 셋, 항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